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바다와 나무, 숲이 어우러진 양양 낙산 해변에 해송, 일명 바다소나무를 베어내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이 차례로 들어서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인데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낙산 해변의 바다소나무 숲입니다. 300m 넘는 산책로를 따라 반듯하게 잘린 나무에 밑동이 보입니다. 주변에는 뿌리째 뽑힌 나무가 뒤엉켜 있습니다. 네, 너무 흉물스럽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이쁜 나무들이 베어진다는 게 너무 양양군이 일대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겠다며 바다소나무를 제거한 겁니다. 나무 밑동에는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일대에 베어진 나무는 모두 90여 그루로 추산됩니다. 나머지 170여 그루는 다른 곳에 옮겨 심었는데 주민들은 생태계 훼손이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저런 나무들을 하루아침에 벤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행정이 잘못됐다밖에. 양양군과 공사업체는 모든 나무를 베지 않고 최대한 많이 옮겨 심으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소나무 숲 아래 있는 지중화 전선 등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우선 지장물도 있었지만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결국 소나무를 베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양양군은 도로 확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변에 30층을 넘나드는 숙박시설 10여 곳이 차례로 들어서 교통량이 많아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소나무를 베며 도로 확장을 하는 것 외에 대안을 찾는 게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 도로를 넓히면 좋겠지만 최근 땅값이 올라 이 방법은 힘들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양양군의 이런 결정을 비판합니다. 낙산해변 일대가 2016년 도립공원 해제로 개발 빗장이 풀린 이후 환경보호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이런 논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관광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소나무 숲도 필요하면 그때그때 베어버릴 수도 있고. 취재가 시작되자 양양군은 도로 확장 공사 나머지 구간은 나무 벌채를 최소화하며 공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의협이 예고한 집단 휴진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병의원이 신고한 휴진율이 4%대에 불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실제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10곳 중 4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원주의 한 이비인후과 앞 몇몇 환자들이 병원 건물로 들어갔다 1분도 되지 않아 밖으로 나옵니다. 병원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진료를 보지 못한 겁니다. 환자들의 눈총은 따갑습니다. 감기 때문에 기관지염 때문에 왔어요. 근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물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손짓하면서 진료 안 본다고 영문도 모르고 나왔는데 근데 저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들 밖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병원 가봤자 괜히 돈만 차비만 없애고 그래. 왜들 그러지 진짜. 아유 참 너무들 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그냥 아주 그냥 죽이려고 드는가 봐, 그 사람들은. 원주에서 오늘 휴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병원은 7곳에 불과했지만 실제 휴진한 곳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방문이나 전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이른바 동네 병원 56곳을 확인한 결과 39%에 해당하는 22곳이 문을 닫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진료가 없고요. 네. 해주셔야 되세요. 오늘 파업 때문에 진료가 좀 일찍 끝났어요. 예. 정부가 확인한 휴진 신고와 달리 실제 참여율이 훨씬 높았던 건 휴진으로 받을 불이익을 걱정한 병의원들이 신고를 꺼렸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집단 휴진은 3차 병원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휴진 없이 정상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한 교수는 휴가 신청 등을 통해 필수 의료과를 중심으로 28명의 교수가 외래 진료에서 빠졌고 전체 외래 진료의 30% 정도가 줄었다고 내부 사정을 전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지만 지자체의 대처는 아쉬웠습니다. 지자체가 파악한 전체 휴진율은 30%가 넘지 않아 의료원 등에선 연장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보건소도 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성적인 공보위 부족에 차출까지 계속되면서 애초에 진료를 보지 못한 보건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을 공개한 반면 강원도와 일선시군은 병의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휴진 병의원을 공개하지 않아 환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광업권이 다음 달 1일 소멸돼 폐광 절차를 밟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폐광심의위원회를 열어 태백 장성광업소를 폐광지원 광산으로 선정했으며 석탄공사는 오는 28일 종업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은 지난해 노사정 간담회와 노사 합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지난해 전남 화순광업소, 올해 장성광업소, 내년에는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습니다. 태백시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스마트팜 식물 공장은 사업 초기부터 임대료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됐고 최근 태백시 임대료 부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백시는 계약서를 근거로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지 관심입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태백시가 에코잡시티 사업으로 만든 스마트팜 딸기 식물 공장입니다. 2021년 민간 참여 기업을 선정해 지난해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모집 공고문에서 연간 8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명시했습니다. 이후 부지와 시설물 감정평가를 거쳐 실제로는 7억 원가량을 부과했는데 민간업체는 사용료 산정과 고지 의무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대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태백시가 사전 통지를 해야 하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팜 식물 공장의 공유재산 분류, 즉 행정재산이냐 일반 재산이냐를 놓고도 쟁점이 됐습니다. 스마트팜 식물 공장은 태백시가 131억여 원을 투입하고 민간업체가 40억 원을 부담한 시설인데 태백시는 스마트팜을 행정재산으로 보고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마트팜 식물 공장이 민간업체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강제적 처분을 할 수 없는 일반 재산이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의 부지와 시설물이 행정재산임을 전제로 태백시가 처분한 과정이 잘못됐다며 민간업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용료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민사상의 사용료 납부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태백시는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라 행정재산의 임대료 절차를 밟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한 뒤 판결문과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료 부과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년 전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5차 변론기일 재판이 오늘 열려 공방이 오갔습니다. 유족과 변호인은 급발진 증명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마련을 22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12살 도영군이 숨졌습니다. 원고인 유족과 피고인 차량 제조사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5차 변론 기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핵심 공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제조사가 진행한 추가 감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여부, 그리고 원고 측에게 이를 사전에 알렸는지 등입니다. 제조사에서 제출한 브레이크 등 회로도를 놓고도 대립했습니다. 원고 측은 사고 차량과 다른 전기차 회로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고 제조사에서 제공한 것을 그대로 제출했다는 피고 측 주장도 맞섰습니다. 재판 후 유족과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소비자 대신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공정위의 반대로 무산된 일명 도연이법을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만들 수 있도록 국민 동의 청원을 제기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하여 국회에 간곡히 호소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원인 입증 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 장치 장착을 강력히 촉구하며 유족 측 변호인은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법안과 관련해 입법 선례가 없어 이를 반대한다는 공정위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넘기는 법안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EU의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 도연입법에 의해서 그것도 특히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국한해서 입증 책임 전환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공정위가 반대해서는 안 된다. 한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족부와 제조사가 각각 진행한 재현 실험 결과를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6차 변론 기일은 8월 13일로 예정됐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감면하면서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교부세액이 전년 대비 2천억 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부동산 교부세액은 2022년보다 2조 6,068억 원 줄었고 강원도의 경우 춘천 137억 원, 강릉 135억 원, 원주 122억 원의 부동산 교부세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또 홍천 126억 원, 양양 120억 원, 고성 118억 원이 줄었고 감소세가 가장 적은 정선도 109억 원 줄어 모든 시군에서 100억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도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현재 84곳에서 운영 중인 초등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도내 전체인 351곳으로 확대하고 학교 규모별로 전담사를 1명 이상씩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1학기부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3분쯤 강릉시 박월동의 한 주택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1m 깊이 구덩이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주택부지 조성을 위해 산 비탈면 옹벽 작업을 하던 중 축대 위에 있던 흙이 무너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속초 중앙시장 인근 빈집 3채에서 잇따라 불이 난 가운데 경찰이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경찰서와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8분, 10시 27분과 46분 중앙시장로 일대 빈집 3채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곧바로 불을 껐지만 인근에 사는 6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이 골목을 지나간 뒤 연기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목격자들의 신고를 토대로 해당 남성을 특정해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